자, 여러분, 교재는, 인사부터 참아야지. 오늘 정신이 없구만. 반갑습니다. 네. 자, 교재는 여러분 몇 페이지냐면, 우리 1페이지 볼 차례죠? 181페이지. 등록면허세 부가징수인데, 그 전에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취득세 배울 때, 우리 사치성 재산이라는 것을, 어떤 세율로 중과세하는지 자세한 내용은 아직 안 배웠습니다. 3월부터 배우기로 하고, 다만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이라는 게 있는데 요거는 이제 아셔야 되는데 종류는 사치성 재산은 지방세에서 중과세를 합니다. 근데 어떤 게 있냐면 별장, 상시 주거용의 생활하지 않는 주택이죠. 별장과 일반 주택의 구별 기준은 어디 있느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의 생활하느냐 안 하느냐 요거로 구별한다고 그랬죠. 꽃 두 개 딱 달아놓고서 그냥 뭘 노려보고 있어. 나 대답할 생각 안 하고 눈에 확 띄는구만. 아주 좋았어요. 자, 꽃 한번 구경해봐. 예쁜 꽃이 그냥 두 개가 그냥 딱 저기 있는데 그냥 예쁘네 진짜. 진짜 예뻐. 저기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봄날이 왔으면 좋겠죠? 벚꽃 흐드러지게 피는 봄날이 왔으면 좋겠는데 봄날이 오면 이제 그다음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은 힘들어집니다. 이제 봄날이 오면 그 봄날을 좀 즐기다 보면 바로 이제 그냥 그다음부터는 이제 신경 예민해지고 이제 무더운 이제 여름 오고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험장 갈 날 얼마 남고 항상 제가 이걸 상기해 드려야지. 여러분들이 자꾸 시험을 너무 멀리 남았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벌써 빠지고 막 이런 사람들 계시는데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2월 달 되면은 무슨 졸업 시즌도 있고 뭐도 있고 명절 이제 이번에 있죠. 지나가고 초하면 금방 2월 달에 이제 지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힘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너무 지금 스트레스 받고 벌써부터 이러면 그러면 이제 좀 안 좋아요. 근데 평상시에 빠지지 말고 수업을 계속 수강하면서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한 발 한 발. 자, 여러분 하여튼 사치성산 얘기하다 말았는데 별장, 상시 주거용에 상하지 않는 주거용 건축물 앞서터지죠. 그 다음에 상시 주거용에 상하지 않는 이 주거용 건축물 속토지 별장은 어디냐로 구별하는 게 아니라 상시 주거용에 상하느냐 안 하느냐로 우리가 구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고급 오락장, 룸사롱, 단란주점, 카지노, 빠진거, 슬롯머신업소, 캬바레 라이트 얘기 드렸죠. 그 다음에 골프장, 회원제로 운영되는 골프장. 그 다음에 고급 선박, 일정한 요건을 갖춘 고급 선박. 그 다음에 고급 주택. 이렇게 5가지입니다. 사실상. 근데 고급 주택은 취득할 때만 중과세 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취득세에서만 중과세하지 다른 세목에서 고급주택이라고 그래서 중과세한다. 무조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자,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사치성 재산에 대해서 중과세하는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별장, 고급락장 등기등록할 때 등록면허세에서 중과세한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취득세, 우리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는데 납세지요. 지방세는 납세지를 어디로 하느냐?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취득하면 부동산 소재지를 납세지로 하는 거죠. 그런 거지. 취득자의 주소지 땡입니다, 여러분. 납세지하고 관한 것은 작년 26개 시험에서 등록면허세에서 이제 나왔습니다. 또 말씀드리겠지만 이렇게 납세지, 세금 납부의 장소는 이렇게 해마다 매년은 아니지만 그래도 자주 어떤 세목의 종합문제 속에서 납세지를 지문 한 줄씩 물어봅니다. 지방세는 납세지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물건 소재지. 국세는 납세지 어디다 원칙적으로? 주소지. 이거 항상 잊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신고 납부합니다. 신고 납부하는데 원칙적으로 취득일로부터 며칠이요?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취득일 60일 내. 그 다음에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신고 납부합니까? 증여로 취득했을 때도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상속으로 취득했는데 상속인이 국내에 수소를 두고 있다 그러면 상속 개시일로부터 아니고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상속인이 외국에 수소를 두면 몇 개월 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9개월 내. 근데 상속인이 지금 제가 얘기한 이 취득세 신고 납부 기간 동안에 이게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이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 납부합니다. 우리 취득세에는 등기비용 포함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취등록세 짬뽕 돼가지고. 그래서 등록관세 가기 전에 지금 제가 얘기한 이런 신고 납부 기간 내에서 등록관세에 접수하기 전까지 지자체 취득세 내고 영수증 첨부해서 가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취득세 안 내고 가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니까. 그래서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일 때 취득세는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 다음에 또요, 우리 취득세 이 신고 납부를
불성실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데 일반적인 가산세는 신고행위와 납부행위 구별해서 신고기한, 지금까지 얘기한 이 신고기한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됩니다. 일단 딱 깔아놓는데 의무 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부정한 방법으로 무신고하거나 과소신고하면 40% 무신고, 부정과소신고. 그 다음에 이런 말 없이 법정신고기한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는 몇 프로? 20%. 산출세액이 20%였다가 이게 올해 그 기준 금액이 바뀌었어요. 납부세액의 20%, 납부세액의 40% 이런 식으로 바뀌었다는 거. 그 다음에 신고기한 내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할 금액보다 미달하게 신고되면 과소신고가산세 몇 프로? 10% 정도 됩니다. 이거 딱 깔아놓고 하루만 지나도 신고기한. 그 다음에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정도됩니다. 미달 납부한 금액의 몇 프로? 0.03%율로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가산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요,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습니다. 그럴 때는 산출세액의 몇 프로? 80% 중과산세 적용됩니다. 그죠? 조세 포털 나와야 작정했으니까 80% 중과산세 적용되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취득세 다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등기등록을 요하지 않는 재산이라든가, 자, 중요한 물건이 아니니까 뭐 등기등록을 공시하도록 하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고. 다만 골프연권 같은 회원권들은 자,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했을 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한다는 거, 회원권은. 그 다음에 지목 변경이나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뭐 차량기 장비 선박 종류 변경, 건축물 증축이나 개수 등으로 가액 증가했는 이런 의제 취득, 간주 취득은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조세 아예 포탈할 수 없으니까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나중에 이제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나 토지 지목 변경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들을 다 어려운 내용들을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때 이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중과산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또 여러분들 취득세, 그 법인이 납세무자일 때는 장부를 작성 기록하고 그 보존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장부 등의 작성 기록 보존 의무를 불성실했을 때 가산세율 몇 프로 정도 됩니까? 10%라는 거. 100분의 10%입니다. 이거 100분의 20% 바꿔서 24시험 때 나왔었고 25시험 때 그냥 옳은 지문으로 나왔었는데, 하여튼 장부 등의 작성 보존 의무 불성실했을 때, 개인은 아니고 법인에게 부여하는 건데 몇 프로? 10% 불성실하면. 그 다음에 취득세 부가세목은 뭐가 부과되느냐? 또 감면이 있든 없든 농어촌 특별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지방교육세 부과됩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형식주의 과세입니다. 취득세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 보면 취득세는 오늘 참 이따 비교해 드리겠구나, 그거는. 자, 등록면허세는 하여튼 사실주의 과세입니다. 사실주의. 그래서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자, 취득세라고 그랬어요, 제가? 말을 가다가지고. 자, 오늘, 자, 오락가락 합니다. 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하죠. 그래서 취득세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하는데, 등록면허세보다 형식주의 과세, 명의자 과세는 적용되니까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그래서 한식부 배기해 드렸어요. 등록면허세는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부과하니까 등록면허세를 납부했는데 등기가 없어. 그럴 때는 등록면허세 이미 납부한 거 돌려받는다, 못 받는다? 돌려받는다고 그랬습니다. 밥 못 먹었으니까 돌려받고. 근데 계약에 무효취, 등기가 됐는데 등록세 납부했고, 근데 계약에 무효취소 요인이 있는 경우에, 그래서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에 대한 건데, 하여튼 등기가 되고 등록면허세 이미 납부했습니다. 계약에 무효취소 요인이 있어서 등기가 말소된 이런 경우에 이미 납부한 등록면허세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고 그랬습니다. 밥 먹었는데 오곡밥이라고 그래가지고 주인이 얘기했어요. 그래서 나는 오곡밥인 줄 먹었는데 나중에 세보니까 사곡밥이야. 하나 부족하다고 그래가지고 밥 맛있게 먹고 나서 밥값 안 준다고 그러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하고 차이점은, 등록면허세 납세무자는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 공부에 등기하거나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가 납세무자인데, 외관상 권리자예요? 아니면 사실상 권리자예요? 외관상, 외형상의 등기 권리자를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무슨 설정 등기할 때 납세무자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권자. 말소 등기는 누구다? 설정자. 그랬습니다. 저당권, 임차권, 지상권 이런 거 설정 등기할 때는 그 지상권자, 임차권자, 저당권자, 권자가, 말소 등기할 때는 그 설정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니까 그 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이런 걸 했고요.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이니까 과세 표준을 납세무자가 결정합니다. 원칙 신고하는 거에 예외적으로 시가 표준에 국수공판법 부의 경우에는
언제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합니다. 이건 똑같아요. 다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일세는 뭐다? 등록 당시 가액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엔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등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어요. 그럴 때 어떤 것을 등록일세 과세표준한다? 그 등록 당시 뭐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하는 거지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으로 한다. 그럼 틀리다 그랬죠, 여러분들? 시험에 이미 나왔고요.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그 과세표준에서요. 조금 제가 조금 수정을 해서 이걸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네. 177페이지 여러분 보시면 177페이지 보시면 02번의 채권 금액을 과세표준하는 경우 그래가지고요. 동그라미 1번의 저당권 설정 등이나 경매 신청 등이나 가압류, 가처분 등기요. 자, 이런 것들 이혼할 때 제가 뭐 재산 처분금지 가처분 먼저 해놓고 시작하라고 얘기했었죠?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그럴 때 얘네들 네 가지에다가 가압류, 가처분 그 사이에다가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뭘 추가하냐면 가등기요. 일단 가등기를 추가해 놓으세요, 여러분들. 가등기를 추가해 놓고 이렇게 가등기를 하나 더 추가해 놓습니다. 그래서 가등기가 여러분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금방 가등기가 여러분 공시법에서 이제 아직 안 배운 분들은 뭐 나중에 이제 배우게 될 거예요. 그리고 민법에서 또 배우게 될 건데 아직 그냥 잘 모르신 분들 한번 듣기만 했어요.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가 있고 우리 가등기 담보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채권 보존을 위한 가담법에 의한 그 가등기가 따로 있어요. 이게 달라요. 배우셨습니까, 여러분? 안 배웠지. 나중에 이제 배워요. 그럴 때 이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같은 것은 부동산 가액을 과세표준하는데 이 담보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으로 합니다. 이게 이제 작년에 개정된 건데 우리 교재에 지금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제가 빼먹었었는데. 자, 동그라미 1번 그래서 저당권, 경매 신청 등기, 가압류, 가처분 등기, 또 가등기 이런 애들이요. 채권 금액을 보존하기 생산 수단이죠. 돈 빌려 못 받을까 봐 하는 것들이에요.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자세히 개념들을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일단 눈으로 봐놓고 다음 순환에 정확히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하여튼 채권 금액 보존하기 생산 수단이니까 채권 금액 과세표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갑이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신 소유 어떤 1억짜리 이 부동산 가액이 1억짜리인데 1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돈을 빌립니다. 채권 금액이 만약에 채권 금액이 4천만 원이다. 자, 그러면 저당권 설정 등기 시 등록면허세는 어떤 것을 과세표준하느냐? 등록면허세는 과세표준을 어떤 거로 하느냐가 중요한데 이럴 때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는 어떻게 계산되냐면 부동산 가액이 1억 원이었다면 1억 이거 아니고 자 채권 금액 요 4천만 원을 과세표준해서 자 미리 말씀드리면 0.2% 세율을 적용돼서 이렇게 세액을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등록면허세. 그래서 저당권 설정 등기할 때 또 경매 신청, 가압류, 가처분 등기할 때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뭐가 과세표준이 된다? 채권 금액입니다. 부동산 가액이 아니라. 자, 그런 얘기들 우리가 배웠고 또 하나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178페이지. 지역권 설정 등기는 요역지 가액, 승역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아직 안 배우신 분들은 그냥 눈으로 한번 보세요. 나중에 요역지, 승역지 배울 때 승역지 가액이 아니라 지역권 설정 등기할 때 과세표준은 뭐다? 요역지 가액이라는 거. 그 다음에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는 월 임대차 금액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이것도 사실은 가등기 요번에 가등기 지난번에 바뀌면서 요 임차권에 대한 것도 바뀔 원래 예정이었어요. 임차권 설정 등기할 때 월임대차 금액이면 보세요. 보증금이 1억이고 월임대차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쳐 예를 들자면 그러면 여태까지 임차권 설정 등기 등록면허세는 월임대차 금액 100만 원 곱하기 세율이었단 말이에요. 너무 낮단 말이지 이게. 그러니까 좀 현실화하자. 그래가지고 보증금, 임차 보증금으로 과세표준을 바꾸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입법력까지 다 됐었고 그래서 임차 보증금으로 지금 일부 교재가 되어 있는 교재도 있어요 지금. 근데 임차 보증금 1억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요. 자, 바꾸려고 했어요. 현실화해서. 그랬는데 막판에 본회의에서 이게 슬쩍 안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혼란이 좀 있었는데 이게 자, 여러분 보세요. 이게 왜 안 바뀌었냐면 보세요. 지금 현 정부에서 저는 하여튼 뭐 이런 거 갖고 오해하지 마세요. 이런 얘기하면 항상 저는 정치적 입장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자, 항상. 근데 뭔 얘기냐면 현 정부에서 증세는 없다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다 그래놓고서 담배값을 올렸잖아요. 제가 1년 동안 지금 진짜 굉장히 생계에 굉장히 지금 시장을 받고 있어요, 지금. 물론 뭐 큰 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담배값이 배로 올랐잖아요, 지금. 제가 세금을 제가 엄청 많이 내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내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도 보세요. 임차 보증금 100만 원 곱하기 세율, 이런 식으로 임차권 설정비 같은 건 주로 서민과 관련이 있는데, 자, 100만 원 곱하기 세율이었던 것을 갑자기 임차 보증금으로 과세 표준을 바꾸면 1억 곱하기 세율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세금이 자연스럽게 이게 더 내는 게 되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증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막판에, 야, 이러면 욕먹는다 이래가지고 막판에 바꾼 것 같아요. 어떻든 간에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안 바뀌었어요, 이게. 그래서 이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임차 보증금으로 일부 규제가 되어 있는 규제가 있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꼭 잊으면 안 되는 거, 이번 순환에서 이건 잊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각종의 말소 등기나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토지 합병 합혈 등기 다음에 더 정확히 배웁니다. 하여튼 각종의 말소 등기, 변경 등기 이런 것들은 무엇을 과세 표현한다? 건당, 건수.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좀 이따 이제 6,000원에 세율이 정되고 이런 것들. 그 다음에 179페이지를 좀 수정을 하려고 그래요, 표를. 자, 그 소유권에 관한 등기, 보존 등기, 이전 등기 179페이지입니다. 보존 등기, 이전 등기에서 자, 보니까 그러고 보니까 우리 카메라 촬영하는 우리 저기는 아이고 서서 저 의자도 준비 안 해놓고 저 서서 어떻게 그 촬영하려고 해. 아이고 힘들겠네. 에? 저 의자를 꼭 준비해. 아이고 미안하잖아. 서서 저기 서 있는 거 보니까. 어떡하나 하여튼 봅니다. 179페이지 보시면 179페이지입니다. 보시면 179페이지 이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소유권에서 소자에 동그라미 하시라고 그랬죠? 안 했나요? 한번 해보세요. 그냥 소자에 동그라미 하시고, 그 다음에 가등기에서 가자에 동그라미 하시고요. 자, 지상권 설정 등기 지자에 동그라미 합니다. 그러면 자 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있잖아요. 얘네들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냐면 부동산 가액으로 해요. 그 등기하는 그 부동산 가액을 과세 표준해서 그 등기하는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요. 그런데 그래서 머리 글자를 따서 보니까 나중에 이제 계속 배울 거지만 소, 가, 지 없는 애들, 소가지 없는 애들이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이요. 근데 요 가등기는 다만 또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근데 또는 담보가등기 같은 이런 가등기에서는 채권 담보를 위한 경우에는 과세 표준이 채권 금액입니다. 그래서 가등기의 경우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이제 그 위에다가 표 위에다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동그라미 해놓고 표 위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시고요. 자, 소가지 업매들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한다. 그래서 자, 소유권 보존 등기나 이전 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과세 표준을 뭘로 한다? 부동산 가액. 머리 글자를 따서 소가지 업매들. 다만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으로 하기도 하지만 또는 뭐로 한다? 채권 금액을 과세 표현합니다. 그래서 거기 표에 보면 여러분 가등기하고 지상권이 있는데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 돼 있죠, 여러분들? 예, 그걸 일단 수정합니다. 다음 순에는 뭐 더 정교하게 더 말씀드리겠지만, 어떻게 돼 있냐면, 자,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자,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표가. 여기에 가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자, 부동산 가액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 우리 교재 표가, 그죠? 부동산 가액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네, 요걸 갖다 어떻게 수정하냐면 보세요.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요 지상권을 이렇게 칸을 딱 만들어, 이렇게 지상권하고 연결되게, 지상권하고 딱 연결되게 칸을 만들어. 그래서 지상권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과세 표준입니다. 근데 요 가등기는 이제 뭐라고 해놓냐면 부동산 가액 또는 자, 채권 금액 이렇게 좀 수정합니다.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이렇게 수정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예? 자, 이렇게 이런 식으로 칸을 만들어 놓으라고. 됐습니까, 여러분? 예, 자, 그래서 그 연결을 지상권은 부동산 가액하고 칸을 만들어서 연결해 놓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로 채권 금액으로 이렇게 수정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재를 수정하시고요,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뭐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보니까 일부 교재 또 이렇게 이거를 다르게 돼 있고 그래서 확실하게 이렇게 해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넘어갑니다. 왜냐면 아직 여러분들 뭐 담보가등기니 순위보존령 가등기니 공시법에서 좀 배우고 또 민법에서 가담법 이런 걸 좀 배우면은 자, 이해가 되시는 건데 안 배운 분들은 아직은 뭐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렇게 해놓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지상권은 소가지 업매들이니까 부동산 가액. 아셨죠,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뭐 나머지 것들 뭐 지역권 설정 요역지 가액 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소유권에 관한 권리는
과세표준은 보존등기든 이전등기든 과세표준이 부동산 가액인데 세율이 다 다른데 나중에 취득세하고 연결해서 세율을 외워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 쓸 거 없고요. 나중에 자, 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참고적으로 보니까 1,000분의 2, 0.2%로 다 똑같아요. 과세표준이 다르지,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비고란을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 비고란은 등록물세 세액이 얼마야? 6,000원 미만이면 얼마 납부한다? 6,000원. 이거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수수료적 성격 요소이기 때문에 공짜로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그래서 면세점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없고 오히려 법령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소유권이나 소유권 이해권리 등록면허세 세율이 그 밖의 등기세율, 그 밖의 등기 그러면 말소등기, 변경등기를 얘기하거든요. 그 밖의 등기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세율을 적용한다. 법령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할 때 세액이 결국 그 밖의 등기가 말소등기, 변경등기니까 세율이니까 6,000원이죠. 이 6,000원에 미달할 때는 얼마를 납부하게 한다? 6,000원을 납부하게 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나왔던 것은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기 시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인 경우에 등록면허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O, X, X입니다. 이거 무조건 6,000원 받습니다. 5,400원 계산됐다? 6,000원. 넘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배웠고요. 180페이지 비과세 봤고요. 가볍게. 뭐 자세한 것은 다음에 또 보기로 하고. 181페이지 제6절 등록면허세 부가징수. 여기죠? 자, 여기부터 오늘 보도록 합니다. 본격적으로. 자, 그래서 수용 말씀을 드렸고 할 것들. 고개를 드시고, 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 여러분 봅니다. 자, 봅니다. 아이고, 반대로 돌리시고. 자, 허리도 좌로, 우로 돌립니다. 기지개도 뒤로 한번 화끈하게 제끼시고요. 아이고. 예, 좋습니다. 예. 아이고, 뭐, 날씨는 그래도 좀 풀려가지고 그래도 좀 살만한데, 그 계속 일정이 바쁘고, 요새는 일정이 바쁘고, 지난주 금요일 날 저녁 때, 이렇게 쉬는 시간에 스마트폰 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카페에 댓글 달고 있었는데 갑자기 그냥 탁 먹통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요일 날 아침에 저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고치려고 했는데 쇠로를 싹 다 갈아야 된대요. 그래가지고 저 싹 다 갈면서 11만 원 들었어요. 그리고서 그거 가느라고 저 서비스 센터 직원이 빨리빨리 그거 안 해주는 바람에 결국 토요일 날 수업도 지각해가지고 지각해가지고 거기는 그 공적 기관이라 지문 시간 내에 딱딱 찍어야 되는데 늦었다고 경고 1회 이러면서 그 근무 태만 어쩌고 이러면서 뭐가 막 날라왔더라고요. 막 문자에서 제가. 그래가지고 저 학원도 거기도 강의도 늦었지. 뭐 하여튼 등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고쳤는데 또 저녁 때 좀 보고 있는데 또 뭐가 탁 잘못돼가지고 또 아예 또 이제 또 뭐가 또 고장났어요. 그래서 주말 내내 번호도 싹 다 날라가고 제 저장된 번호 싹 다 날라가고 그 무슨 다른데 무슨 네이버 주소로인가 뭐 이런 데 해놨어야 되는데 아니면 유심히 해놓거나 근데 그거 그냥 싹 다 날라갔어요. 그래 날라가고 그런 거 해놨어야 되는데 모르고 그 다음에 또 월요일 날 또 고쳤더니 또 서비스나 고쳤는데 또 뭐 저녁 때 뭐 하려고 그랬더니 이게 또 뭐가 잘 안 되더라고요. 또 그래가지고 또 저기 하고 그래가지고 요새 계속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소소하게 기분 안 좋은 일들이 계속 생겨. 막 그것뿐만 아니라 또 초보 다니고 한 5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인데 쭉 그렇게 그냥 차 주차된 도로 이렇게 쭉 가는데 갑자기 내가 모르고 있죠. 백미러를 있잖아요. 살짝 다른 차 백미러를 탁 치고 가가지고 2번씩이나 요새 최근에 계속 이런 일이 생기면서 제 신경을 긁는 일들이 자꾸 생겨요. 제가 막 그런 일 여러분한테 말할 수 없는 막 그런 소소한 일들이 자꾸 막 생기면서 안 좋은 일들이 자꾸 생기더라. 이거 올해 운수가 왜 이러나 이러면서 폭발하기 일보 직전인데 지금 저의 최대 화두는 뭐냐면 폭발하지 말자. 폭발하면 강이고 뭐고 굉장히 지장을 받는다. 그래서 자꾸 이제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도 혹시 살아가시면서 주부들 같으면은 어느 날 뭐 그런 날 있잖아요. 집에 갔더니 그냥 공부 좀 하고서 힘들고 그래서 공부 좀 하려고 했는데 집에 갔더니 애들이 그냥 집안 난장판 만들었어. 이것들이 진짜. 그런데 또 신랑까지 와가지고 또 나중에 막 속속이고 막 여러 가지 막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잖아요. 그럴 때 폭발하면 안 돼. 폭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한 이틀 공부를 못 해요. 그러니까 하여튼 평상심을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그래서 요새 아주 그냥 자꾸 안 좋은 일이 자꾸 생깁니다. 181페이지 제6절 부가징수 본격적으로 봅니다. 등록면허세 세금 계산했으니까 내야 되는데 납세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 지방세니까 당연히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어딜 납세지로 한다? 물건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그 표를 봅니다. 밑줄이요.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밑줄입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 등기, 부동산 소재지 밑줄이요. 당연합니다. 시험에서 작년에 어떻게 나왔냐? 납세지에 관한 것은 어떤 세목의 정한 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씩 가끔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작년에 나왔던 게 등록면허세 문제에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이다. OX요. 예? 고개를 들고 작년에 시험에 나온 게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X지 뭘 주소지야. 부동산 등기 당연히 어디다? 부동산 소재지. 아유, 지방세는 그냥 물건 소재지. 이거 상식이지. 여러분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맨날 기초 이름부터 배운 건데.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주소지 아니라는 거 여러분요. 지방세는. 그 다음에 쭉 내려오면 나머지는 뭐 신경 쓸 거 없어요. 전국모의사 보다 보면 요 가운데 있는 이런 것들도 바꿔서 내는 사람들이 꼭 있긴 있어요. 전국모의사 볼 때. 하여튼 모의고사 같은 거 응시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출제할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해서 모의고사 출제 못하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중간에 이런 거 안 나옵니다. 지금은. 근데 그 참고적으로 보면 그 저작권의 권리 등록 있죠? 그거하고 아래 특허권, 실용시장권, 디자인권 등록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지적재산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물건 소재지 따라갈 수가 없는 것들이죠. 제가 해리포터와 마법사의 짱돌이라는 책을 썼는데 책이 짝퉁이지만 잘 팔 것 같아요. 아유, 짝퉁도 잘 팔린 거 잘 팔려요. 그래서 짝퉁이었는데 이긴 하지만 잘 팔 것 같아서 저작권 등록을 합니다. 그럴 때 등록면허세 어디다 낼 거냔 말이지. 이런 것들은 물건 소재지고 갈 수 없잖아요.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거니까 사람을 따라가야죠. 그래서 저작권 등록할 때 등록면허세는 저작권자 주소지, 출판권 등록할 때는 출판권자 주소, 이렇게 주소지로 가는 예외도 있기는 있다는 걸 눈을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동그라미 그 표 아래 2번과 3번은 공시법적인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그 동그라미 4번을 보면 납세지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등록관청 소재지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납세지가 불분명하면 취득 물건 소재지, 등록면허세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밑줄이고요. 그 비교해가지고 취득세의 내용도 나와 있네요. 182페이지 이제 중요한 징수 방법입니다. 자, 취득세는 원칙 신고 납부합니다. 그죠, 여러분들? 신고 납부하는데 일반적으로 언제까지 신고 납부하느냐? 등록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과 세액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여기요. 등록하기 전까지 여러분 여기 사각형 만들어 놓습니다. 납세에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등록하기 전까지라는 게 뭐냐? 등기등록의 신청서를 등기등록관서에 접수한 날까지 말하는데, 자, 여기 포인트입니다. 등록하기 전까지 여기 사각형을 만들어 놓던 형광펜으로 딱 줄을 그어놓던, 자, 이렇게 해놓고 돼지꼬리 땡냐에서 뭐라고 써놓냐면 여러분 상속증여 포함이요. 상속증여 포함. 상속증여 포함해서 등록면허세는 자,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 기간이 없어요.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왜 기간이 없냐면 여러분 보세요. 등록면허세는 되게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등록면허세는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기등록, 무슨 뭐 소유권 보존 등기, 이전 등기 같은 이런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이런 등기등록 내용은 이 취득할 때는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일정한 기간을 딱 정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기간이 지나버리면 우야무야 돼가지고 이 조세 포탈 우려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취득세 같은 것들은 다 기간을 딱 정해놓은 거예요. 정해놨는데 그래서 정해놓고 그 기간 지나버리면 가산세 부과하고요. 근데 원칙적으로 등록면허세는요 기간을 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자, 등록면허세 등록이라는 게 재산권 기타 권리의 설정, 변경, 소멸에 관한 사항이잖아요. 저당권 설정 등기요. 안 하면 자기만 손해요, 여러분들. 그죠? 아이고, 돈 빌려주고 저당권 설정 돈 못 받을까 봐 하는 건데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 다음에 또 토지 지목 변경 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 등기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자기가 이렇게 안 하면 자기만 손해. 변경된 것을 자기가 이렇게 해놔야지 나중에 자기가 뭘 할 수 있지. 팔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소멸, 말소 등기 같은 거예요. 은행에 돈 갚았어요? 자기 은행 돈 갚았으면 빨리 말소를 해야지. 안 하면 자기만 손해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되게 일정한 기간을 안 정해놔도 돼요. 안 하면 자기가 손해니까 자기들이 급하니까 지들이 와서 알아서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되게 설정병 소멸에 관한 이런 것들을 다루기 때문에 원칙 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 도구에 내고서 영수증 첨부해 와서 또 수수료 성격 유세니까 자, 등록면허세 돈 내고 오면 그냥 등기등 업무를 대행해주는 이런 거예요. 자, 등록면허세는. 그래서 하여튼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기간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기하는 경우 어떻게 바꾸느냐? 등록면허세는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60일 내 신고 납부해야 한다. OX예요. 에? X입니다.
저 취득세가 그런 거지. 또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상속계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내 신고 납부한다. O, X요. X입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구별할 수 있지만 나중에 공부 막 많이 해가지고 막 뒤섞여 있을 때는 이게 그런 익숙한 숫자가 나오면 그냥 자기도 모르게 아싸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취득세에서나 그런 거지. 등록면세는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증이 포함해서.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네, 분명히 얘기했고 기간 없다는 거 원칙적으로. 양가로 2번이요. 추가 납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등록면허세는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금은 안 볼 거고 한번 보세요. 취득세에서도 나오는 건데 자 이런 거예요. 취득하고 나서 또는 등록면허세 같으면 등록하고 나서요. 처음에는 이게 비과세 감면 대상에서 비과세 감면 받았다가 나중에 어떤 조건을 위배하거나 그래가지고 세금 과세 대상이 되거나 추징 대상이 되거나 처음에는 표준세율 대상인데 나중에 등록하고 나서 취득하고 나서 이게 중과 대상이 되는 일정한 경우에는 요때는 이제 조세 포탈 우려성에 기간을 정해놓지 않으면 우야무야 이렇게 넘어갈 수 있기 때문에 기간을 정합니다. 그래서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오는 경우는 있지만 요건 나중에 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는 아직까지는 등록면허세는 자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할 때 기간이 없고 그냥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한다. 이게 머릿속에 딱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건 나중에 배웁니다.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신고 납부할 때 언제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그래서 작년 시험에 자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설명으로 옳은 지문 고르는 문제예요. 항상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 실전에서는 긍정형 문제 있잖아요. 옳은 거 골라라 문제는 항상 수업 시간에 수없이 배운 가장 기본적인 곳에 정답이 있는 거지 잘 못 보던 곳에서 옳은 걸 고르려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실전에서는. 자 그래서 작년에도 정답 지문이 등록면허세 옳은 거 고르는 설명에서 자 어떤 게 나왔냐. 지방세를 부동산을 등기하려는 자는 과세 표준과 세율을 정해서 산출한 세액을 등기를 하기 전까지 납세에 관하는 지자체 장에게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등록면허세 맞잖아요. 등록면허세 등기하려고 할 때 산출한 세액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자,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등기하기 전까지. 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맞잖아요, 여러분들. 이래서 이렇게 옳은 지문, 이게 옳은 거였어요. 지금 눈으로 안 보니까 여러분이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등록면허세는 원칙 이렇게 등기하기 전까지입니다. 183페이지 보니까 예외가 나오는데 보통징수요. 그냥 읽어볼게요. 등록면허세 납세무자가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물을 다지하냐면 산출한 세액 또는 부족세액에 지방세 기본법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해서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나 똑같아요. 원칙 신고납부하지만 신고납부 불성실에서 가산세부터는 예외적으로 이제 기간이 나오거나 그럴 때 가산세부터는 그 합한 금액을 과세권자가 다시 계산한 산출한 세액의 합한 금액을 납세 고리서를 발표해서 징수하죠. 그러니까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원칙 신고납부하지만 가산세부터는 뭐로? 보통징수 방법으로도 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 얘기고요. 그럴 때 가산세가 나오는데 03번 취득세랑 똑같아요. 일반 가산세.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예외적으로 기간이 나올 때 그 기간 딱 지나면 기간 하루만 딱 지나도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의무위반의 정도에 따라 40, 20, 10% 깔아놓고 납부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실 가산세 1일 얼마? 0.03%율 가산되는 거. 일반 가산세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183페이지가 이제 신고불성실 가산세고 넘겨서 보시면 184페이지에 납부불성실 가산세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이요. 자, 납부불성실 가산세 박스 안에 내용.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다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 납부한 날까지 또는 납세 고지일 안 내고 있으면 고소가 날라왔겠죠. 납세 고지일까지 기간에다가 금융회사 등이 연체될 출금에 대해서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해서 법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이게 지금 몇 프로예요? 0.03% 만분의 3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납부불성가산세는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얼마? 1일 얼마? 0.03%율이 가산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일반 가산세는 그래서 똑같아요. 취득세랑. 뭐가 차이 나느냐? 2번이요. 밑줄. 중가산세. 등록면허세는 적용되는 경우가 없음. 요거 밑줄입니다. 취득세는 여러분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싹 매각 요거 할 수 있잖아요.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그럴 때 걸렸다 그러면 상수세의 80% 중과산세인데 등록면허세는 보세요. 자, 지자체 도구에 등록면허세를 내고 등록관서에 이제 오는 건데
등록면세를 지자체 도구에 안 내고 와서요. 등록관서에 와가지고 등록면세 안 내고 와가지고 등록을 등록관서에서 하고요. 그 다음에 자기를 전혀 드러내지 않고 싹 바람처럼 사라지고요.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이게.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없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면 전우치와 친구들 있잖아요. 차태현, 유희 이런 애들은 도술 써가지고 자기 안 보이게 하고 이렇게 쫙 해가지고 보니까 TV 보니까 그렇더라고 옛날에 자기들은 안 보이게 하고 무슨 뭐 이렇게 쫙 안 보이게 하는 또 도술 있더라고요. 도술 쓰니까 그리고서 등록관서에서 등기 등록을 싹 하고 그 다음에 지붕 타고 슉 사라지고 이게 그런 애들만 되지 우리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3번 신고의제예요. 작년에도 나왔던 건데요. 등록면허세 신고물을 다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를 하고 납부하는 것으로 봅니다. 자, 결론이 나오는데 이게 중요한 건데 이 경우 가산세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 지방세금법에 따른 여기 포인트입니다. 몇 줄. 신고 관련 가산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 여기가 포인트인데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면허세는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자, 지금 신고를 안 했어요. 신고기한내. 그래도 등록면허세는 영수증, 등록관세 올 때 등록면허세를 지자체에 낸 영수증을 안 갖고 오면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줘요. 그래서 등록면허세는 신고를 안 했어도 등록면허세를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그러면 신고를 하고 납부를 했다 그러면 아이고 여기다 자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 봐요. 그래가지고 신고한 것으로 보니까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신고불성실 무신고 가산세나 과소신고 가산세 같은 이 신고 관련한 가산세를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해요.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주니까. 자,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주니까 신고불성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근데 작년 시험에도 어떻게 나왔냐? 등록면허세를 작년 시험에 나온 게 등록하기 전까지 자, 신고하지 않았어도 신고하지 않았어도 납부를 한 경우에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본다. 다만 무신고 가산세는 적용된다. O, X요. X입니다. 무신고 가산세 적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신고한 것으로 봐주기 때문에요. 요거 그랬습니다. 그래서 요거 신고의제 요거 시험에 자 작년에도 나왔고 몇 년 전에도 한번 나왔었고요. 그래서 또 바꾼다 그러면 뭐 자 등록면허세를 신고물 다자는 경우에 등록면허세 산수액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했을 때는 신고 납부하는 것으로 보고 이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깎아주는 게 아니라 자 신고한 것으로 의제 봐주니까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 자, 그 다음에 04번의 부가세입니다. 취득세 부가세는 농특세 지방교육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감면받은 세금이 없으면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등록면허세가 20%로 부과돼요. 아직은 뭐 몇 프로 부과되느냐까지는 못 외우더라도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는 농특세도 또 부과돼요. 등록면허세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받은 등록면허세액이 몇 프로? 20% 부과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원칙적으로 뭐가 부가세로 부과되냐? 농특세, 지방교육세. 네? 농특세, 지방교육세. 아니 원칙으로 제가 농특세, 지방교육세라고 했어요? 아, 그러면 안 된단 말이지. 등록면허세는 원칙은 지방교육세만. 근데 감면받은 세금이 있을 때만 지방교육세도 부과되고 농특세도 부과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원칙은 항상 뭐만 부과된다?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는 지방교육세만 요거요. 자, 그래서 취득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어도 뭐가 부과되고 농특세, 지방교육세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구별하고요. 자, 그 다음에 취득세하고 등록면허세를 비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다음 카페에 오시면은 취득세, 등록세 비교표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되고요. 오늘 아침에 오다 보니까 주한 우리 저기가 비교표가 마음에 든다고 누가 그 보니까 보고서 그랬던데 봅니다. 취득세 그대가 그랬구만. 자,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허세 요 비교표가 제 다음 카페에 있어요. 그래서 그냥 그거 보시면 되고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말로 할게요. 제가 적어두진 않고.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요. 항상 비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취득세는 과세 주체가 특광도입니다. 그죠? 근데 등록면허세는 누구라고요? 구도고. 취득세나 등록면허세는 그러니까 둘 다 도세예요. 근데 자, 특별시 광역시에서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세인데 등록면허세는 자치 구세입니다. 구. 자, 그게 차이가 있고. 그래서 작년 시험에 다음 중 특별시 세인조세가 아닌 거. 그래서 등록면허세 정답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자, 등록면세는 특별시세가 아니라 광역시세가 아니라 뭐라고요? 자치구세입니다. 그 다음에 취득세는 사실주의 과세. 그래서 등기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형식주의 명의자 과세 원칙 적용되죠. 등기등록이라는 형식 갖출 때 그 명의자에게 부과합니다. 취득세는 종가세, 정률세율이 적용돼요. 등록면세는 부동산 등기할 때 부동산 가액 곱하기 세율이니까 종가세, 정률세율 적용됩니다. 근데 등록면세는 말소등기 변경등기 할 때는 건당 6,000원이니까 건수과세 비준이니까 양의과세 비준이니까 종량세. 6,000원 금액이 세율로 적용되니까 정액세율. 그래서 등록면세는 종가세, 종량세, 정률세율과 정액세율이 다 적용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자, 취득세나 등록면허세, 과세비준 아까 얘기했어요. 원칙 둘 다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시가순에 국소공판법 부 사실상 취득가액으로 하는데 결정적인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인데 등록면허세는 과세비준이 뭐가 된다? 등록 당시 가액이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비준할 때 등록면허세는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에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변경됐다. 어떤 것을 과세비준한다? 그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자산 재평가 전의 가액이 아니라. 왜냐? 등록 당시 가액이니까. 그 다음에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는데 등록면허세는 면세점 규정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가격 얼마? 50만 원 이 과세하지 않습니다. 취득가격이 딱 50만 원일 때 취득세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해. 근데 등록면허세는 취득가격이 등록면세는 면세점이나 이런 거 규정, 소액징수 면제 이런 규정 없다 그랬습니다. 공짜로 등기등록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주고 오히려 부동산 등기할 때 세기 6,000원 미만 나왔다. 얼마 받는다? 6,000원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법령에는 뭐 소유권 이해 관련 권리 등기 세율이 그 밖의 등기 세율에 미달할 때는 그 밖의 등기 세율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6,000원 미만 나오면 6,000원 무조건 받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취득세. 얘네들 일반 가산 신고기한 취득세는 취득일부터 며칠? 60일 내 신고 납부합니다. 증여로 취득했을 때 언제까지? 60일 내. 상속으로 취득했을 때 상속 개시 이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몇 개월? 6개월 내. 상속인이 외국에 수를 두면 9개월 내 신고 납부합니다. 자, 다만 등기등록을 요한 재산일 때 이 신고 납부 기한 내 취득세는 언제까지? 등기등록하기 전까지 신고 납부합니다, 여러분. 근데 등록면허세는 금방 배웠습니다. 언제까지 신고 납부한다? 등기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상속, 증여 포함해서 그렇죠? 상속을 원인으로 등기하든 증여를 원인으로 등기하든 등록면허세는 언제까지 무조건 등록하기 전까지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요거 딱 하라고. 그 다음에 자, 신고납부를 이 기간 동안에 불성시했을 때 가산세 적용되는데 일반 가산세는 취득세나 등록면세나 똑같아요. 자, 일반 가산세는 신고기간 하루만 지나도 의무 위반에 적용됐더라. 신고불성 가산세율 40, 20, 10% 깔아놓고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납부불성시 가산세 1일 얼마? 0.03%율로 가산되는 거 똑같습니다. 취득세나 등록세. 근데 다만 차이점이 취득세는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매각까지 했을 때 걸렸다.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규정이 적용되는데 등록면허세는 이런 중과산세 규정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 구경만 하지 말고 그냥 아 그렇구나. 그래. 이런 식으로 수업 들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 복습할 때는. 아이고 진짜 그냥 저 그러고 있네 지금. 또 그다음에 또 봅니다, 여러분.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 금방 한 거예요. 취득세 부가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취득세 부가세 먹으면 뭐가 부과된다? 농특세, 지방교육세. 등록면허세는 감면받은 세금이 없을 때 뭐만? 지방교육세만.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 비교해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여러분. 넘어가셔가지고 191페이지 있죠? 재산세, 제3장 재산세입니다. 우리가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다 받고 우리 부동산세법인데 이제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부세 공부할 건데 먼저 191페이지 제3장 재산세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요. 재산세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재산세는 세 문제가 출제되는데 예. 어떤 세금이냐면 재산세, 어떤 것들을 공부하냐면 성격이요.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로서 재산세 특징들, 1, 2월 따른 이제 성격, 1, 2월까지는 공부하자. 과세 대상이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과세 대상. 그 중에서도요, 여러분들 재산세는 토지를 보유할 때 그 토지 유형을 구분해서 과세를 하거든요. 자, 토지를 몇 개 유형으로 나눠서 토지용을 구분해서 과세하는데, 여러분,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리 1000평이 있고 공장용지 1000평이 있는데 면적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하면 되는데 안 되지. 그래서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합니다. 그럴 때 이 토지가 어느 용에 속하느냐 이거 시험에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자주 나와요. 매년 나오는 건 아니지만 자주 나오고 토지용 구분. 근데
여기 25회 시험 때는 박스형으로 해가지고 토지형 같은 거 골라봐라. 직접적인 토지형 구분 묻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어요. 그때 조금 까다롭게 나왔었는데 나왔어요. 그래서 26회 작년에는 제가 토지형 구분 문제는 또 안 독립화 문제로는 또 나올 가능성이 낮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세세하게 공부를 많이는 안 했었어요. 작년에는. 그런데 토지형 구분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게 근데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문제를 풀려면 토지에 대해서는 이 재산세 토지형 구분을 못하면 종부세 문제를 못 풀어요. 그래서 종부세 문제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토지형 구분을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은 꼭 공부해야 한다고 했고 중요하다고 했고 작년에 토지형 구분 문제 재산세에서는 안 나왔지만 종부세에서 토지형 구분을 알고 있어야지 풀 수 있는 종부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예상대로. 그 다음에 납세무자는 누가 되느냐. 자, 재산세 납세무자는요. 이건 거의 매년 출제되는 거예요. 뭐 한 3년, 4년 연달아 출제되다가 한 번 빠지고 뭐 한 3년 뭐 출제되다가 한 번 빠지고 이런 식으로 거의 매년 출제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25회 시험 때는 무조건 나오는 거였고 무조건 나왔고 작년에는 무조건은 빼고 나온다고 그랬고 나왔고 올해는 27회 시험은 납세무자는 작년보다는 이제 출제 가능성이 좀 낮아졌어요, 사실은. 자, 근데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았지만 그래도 종합 문제 속에서라도 납세무자는 또 자, 물어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납세무자는 일단 별표 3개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과세 표준 어떻게 일정되고 또 몇 프로 세율이 적용되는지. 자, 과세 표준과 세율이요. 자, 그래서 산출세 구하는 거. 이거는 뭐 지방세나 국세 자, 우리 주요 세금들 다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세금 계산하냐는. 그래서 역시 취득세에서는 세율이 독립한 문제로 한 문제 막 나오잖아요. 재산세에서는 그리고 재산세에서 취득세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문제가 2문제 정도가 출제되기도 하는데 재산세는 2문제까지는 아니고 어떤 해는 과세 표준 문제, 독립화 문제로만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세율에 관한 문제로만 한 문제 나올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과세 표준과 세율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은 그래서 과세 표준과 세율을 오주선답 속에 섞어서 종합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어떻든 간에 이 과세 표준과 세율은 이것도 거의 뭐 건너뛰는 애도 있지만 거의 매년 이것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자주 언급이 되고 그 다음에 어떤 계산된 세금을 어디다 납부할지 납세지 또 재산세는 어떻게 징수가 되는지 보통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 징수 절차에 관한 거. 자, 이것도 종합 문제 속에서 재산세는 세 문제 나올 때 한 문제는 종합 문제로서 출제가 되거든요. 한 문제는 그럴 때 자주 나오고요. 납세 절차. 자, 납세 절차가.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에 재산세를 비과세하느냐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되고 공부합니다. 뭐 공부는 사실은 뭐 이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세금은 어떤 성격의 세고 또 이 세금은 어떤 것을 과세 대상으로 하고 누가 납세무자가 되고 세금 계산, 과세 표준과 세율 어떻게 결정되고 또 어디다 계산된 세금 납부하고 납세지 또 어떻게 이 세금은 징수되느냐 어떤 경우에 비과세되냐 이걸 공부하잖아요. 그래서 재산세도 이런 것도 공부하는데 다만 재산세에서는 토지 유형 구분 이게 좀 어려워요. 이 고비만 넘기면 자, 재산세는 나머지는 뭐 자꾸 보면 되는 거고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나중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배울 거고요. 오늘 191페이지 재산세 의 및 대상물인데 자, 의 특징 가볍게 한번 보이겠습니다. 의 줄긋지 말고 한번 봅니다.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여러분 재산세는 보유세다 보니까 과세 기준일이 있어요. 그래서 매년 6월 1일로 한다고 그랬죠? 수지청원에서. 항상 재산세는 뭘 판단할 때 과세 기준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이것이 대상이 되는 물건인지 납세무자는 누가 되는지 과세 표준 등등이요. 그래서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 현재 법에 열거되어 있는 과세 대상 물건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를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사실상이란 말을 보면 사실상이란 말 191페이지에 사실상이란 말을 보면 등기 없이도 이런 말이 숨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사실상 소유한 자에게 납세지 관할하는 시장구청장이 매년 부과하는 보유과세로서 보통 징수 방법으로 즉 고지서를 통해서 징수되는 지방세입니다. 특징 보면 재산세는 과세 대상 물건 중 토지는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과세하는 인세이고 제가 취득세 할 때 인세, 물세, 의를 소개해 드렸어요. 그래서 자, 토지의 경우만 재산세는 인세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당해 시군구 관할 구역 내 A상가, B상가 토지가 있다. 갑소유. 그럼 합산해서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다만 토지를 제외한 건축물이나 주택 같은 나머지 대상 물건은 개별 과세인 물세로 그래서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갑이라는 사람이 A주택도 있고 B주택이 있다. 그렇다고 주택가액을 합산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택별로 각각 세율을 적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세인 지방세다. 보통세니까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요. 자, 박스 안에 봅니다. 재산세는
납세지 관할 지자체 장이 세금 계산에서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납세무자에게 징수하는, 즉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여러분요, 재산세 납세 고지서가 날라왔는데 여러분 집으로 재산세 납세 고지서를 보고서 이런 휴통에 버리고 내가 우리 집 재산세 계산하겠다. 신고납부 선택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그랬습니다.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되고, 아셨죠? 예. 어떤 경우에도 가산금만 적용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박스 안에 박스를 또 보니까 가볍게 보는 거예요. 지금 다 배운 개념들이고 뭐 크게 중요한 거 들었어요. 보통세, 직접세, 독립세, 6번, 7번 종가세, 정률세는 우리 시험에 관계된 5개 주요 수목의 공통적인 성격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예. 줄글 필요가 없어요. 2번 보유세. 대표적인 재산 보유세고 재산세는 대장세, 대장과세란 말은 말뜻만 알면 돼요. 재산세는 시장군수구청장이요, 재산의 종류에 따라 과세 대장을 작성, 기록하고 비치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대장을 작성, 기록, 비치합니다.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같은. 그렇기 때문에 대장과세하는 조세다. 이렇게 얘기해요. 말뜻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응익세, 응능세. 자, 이런 구별, 이런 거는 전혀 시험과는 의미가 없어요.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지. 그냥 말뜻만 짐작합니다. 응할응, 수익성이에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인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 앞에 만약에 5층짜리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럼 과세당 공부에서는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역 앞에 5층짜리 건물 갖고 있어요. 그러면 1년이면 이 정도 수익 발생하겠구나.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을 보고 부과하는 세금. 이런 걸 뭐라고 하냐? 응익과세한다고 해요. 참고적으로 알면 되고요. 동그라미 4번 밑줄이죠? 사실주의과세요. 역시 등록면허세 빼놓고는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사실주의과세잖아요. 등기되지 않아도, 등록되지 않아도, 허가받지 않아도 과세한다고 그랬죠? 예. 그 다음에 물세입니다. 원칙적으로 개별과세예요. 근데 예외로 토지만 인세력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8번 보니까 재산세는, 자, 재산이나 소득에 부과하는 세금들은 과세 표준 금액이 커지면 커질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기본으로 하는데, 재산세는 비례세율도 적용돼요. 그래서 비례세율과 누진세율이 다 적용되는 세금이고, 재산세는 그 오른쪽 보니까 지방세인데 과세 주체는 시, 군, 구입니다. 시군세고 구세, 즉 재산세 과세 주체는 시장군수 구청장, 시군, 구가 과세 주체가 된다는 거. 그죠, 여러분들? 넘어갑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3번 과세 취지는 읽어보는 거고,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잠시 쉬었다가 192페이지 02번 과세 대상들부터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잠시 쉽니다, 여러분.